안녕하세요. 제3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서강 한국어 4A 3과에 있는 문법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3과는 격식체 말하기예요. 자, 격식체란 말은 약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데 주로 방송의 뉴스 아니면 발표 또 회의 또는 이제 그 면접 이럴 때 주로 쓰는 표현들이 격식체예요. 그래서 씁니다, 입니다, 그리고 입니까, 뭐 하십시오. 자, 이런 표현들을 격식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아요요 또는 뭐 반말 이런 것은 비격식체 앞에 비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격식체가 아닌 것은 비격식체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격식체 말하기 그리고 또한 발표하기인데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발표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한국어 표현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한국어로 발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것이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발표와 관련된 것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여자분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발표 주제는 즐겨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즐겨가는 곳,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자, 격식체 표현을 사용한 예를 보면 자, 발표 주제는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어디에요? 언제? 자, 발표할 때. 그 다음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것은 안내하는 문구예요. 자, 특히 이거는 한국의 지하철 안내하는 문구예요. 자, 그 다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자, 이 표현은 이제 회사 면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부터 9시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방송, 특별히 뉴스예요. 자,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주십시오. ATM에서 이제 화면에 안내해 주는 것.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어 듣기나 또는 말하기를 연습할 때 이런 격식적인 표현을 공부를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통역하거나 약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일들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일상 한국 사람들과 관련된 대화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려면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약간 이런 격식적인 표현을 연습하고 또 그것을 따라하기에는 뉴스가 좋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온라인 뉴스 같은 경우는 밑에 그 신문 그 뉴스 내용이 글자로 있고 그다음 또 위에 클릭을 하면 그 소리를 뉴스 내용을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뉴스를 들으면서 그 한국어를 연습하면 이런 격식적인 표현으로 연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표, 안내, 면접, 방송, ATM 화면 등의 격식적인 표현이 사용돼요. 자, 격식체는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 안내, 면접, 방송 등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윗사람이나 회사의 상사와 대화할 때 사용해요. 자, 상사라고 하면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상사예요. 그리고 또한 초면, 자, 처음 만난 사람일 때 그때 아무리 나이가 좀 어려 보이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이렇게 격식체를 사용해요. 자, 그리고 또한 약간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아, 그렇습니까? 계속 한 5번, 10번 만나도 계속 이렇게 격식체를 사용할 경우는 별로 그렇게 좀 친해지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이렇게 격식체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음은 발표문의 일부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격식체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매워예요. 한국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치, 떡볶이, 매운탕, 비빔냉면, 닭갈비, 불닭 등 매운 음식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인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한국 사람들의 열정도 매운 음식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자, 여기서 단어들 볼게요. 매워. 그리고 한국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오네요. 김치, 떡볶이 이름을 알아요? 자, 그럼 매운탕. 자, 매운탕하고 비빔냉면, 닭갈비, 불닭들이 있네요. 자, 요거는 조금 후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사진으로. 그리고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인 것 같다. 열정적이다. 아주 패션. 그리고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한국 사람들의 열정. 아마 이것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리 응원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매운탕이에요. 매운탕인데 매운탕은 이렇게 생선을 국물이 있는 생선 요리예요. 그리고 생선을 하고 양념으로 좀 약간 매콤하게 매운 그 양념이 있어요. 그래서 매운탕, 매워요. 그래서 맵다, 매운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비빔냉면. 자, 여러분도 냉면은 많이 봤죠? 냉면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여름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면이 있고 국물이 있고 국물에 이제 얼음도 같이 있고 해서 시원하게 먹는 게 냉면인데 이렇게 국물이 없이 고추장이나 해서 비벼서 먹어요. 해서 이것을 비빔냉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닭갈비. 자, 닭갈비는 닭하고 여기에 떡볶이 그리고 여러 야채들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콤한 매운 그 양념으로 해서 먹는 건데 한국에서 춘천이라는 지역이 저 강원도에 있는 춘천이 닭갈비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불닭. 아마 여러분도 불닭 볶음면이란 거 먹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주 매운 라면인데 그처럼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해서 아주 매운 음식에 이렇게 앞에 파이어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음식 앞에 불자가 붙어 있는 경우는 아주 매운 음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불낙지, 불짬뽕, 불닭 물론 불고기의 불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주로 이렇게 불닭 매운 음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는 사진이 2002년도 당시 2002년에 이제 한국이 월드컵에서 4위를 했을 때 4강에 올랐을 때 그때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응원을 했고 2002년에 나도 이제 대학원을 공부한다고 이 한국어 교육 전공한다고 서울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응원할 때 거의 대부분 응원에 지금 여기가 지금 서울시청 앞인데 저도 이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나도 갔었으니까 저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열정적인 한국 사람들의 응원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것을 IOU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격식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는 매워입니다. 한국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치, 떡볶이, 매운탕, 비빔냉면, 닭갈비, 불닭 등 매운 음식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한국 사람들의 열정도 매운 음식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자, 이렇게 IOU로 되어 있던 것을 격식체로 바꿔서 발표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발표할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먼저 볼게요. 자, 발표를 시작할 때 자,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A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또는 이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A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발표할 때 직접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표현 자체를 그냥 외워서 표현 자체를 여러분 발표할 때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좋은 표현들이에요. 자, 또는 먼저 두 가지를 많이 소개할 때는 먼저 A를 소개한 다음에 B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 시작할 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화면을 제시할 때, 자, 이거는 이제 발표할 때 슬라이드, 자, PPT 화면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제공해요. 자, 그때 이제 뒤에 슬라이드를 화면을 띄우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앙코르왓입니다. 아마 이렇게 뒤에 화면에 앙코르왓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발표를 듣는 사람들, 청중, 어떤 청중이라고 하는데 그 발표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앙코르왓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다음 장면 볼 때는 다음을 보시면 앙코르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또 다음을 보시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화면 제시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발표를 이제 다 했어요. 발표를 마칠 때는 이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단히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대단히는 아주 많이, 아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또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저는 A에 대해서 발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이 편한 거를 선택하셔서 발표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발표할 때 만약에 발표 내용의 순서가 표시할 수 있어요. 뭐 세 가지 화면을 제시해요. 그때는 먼저, 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발표 항목에 대한 순서를 나타내면서 얘기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끝나고 이제 학생들에게 뭐 발표를 들은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어볼 때,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알고 싶고 자, 그럴 때 궁금하다는 말 써요. 알고 싶고 또한 질문이 있을 때 그때 궁금하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발표할 때 질문을 물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발표를 시작할 때, 그리고 발표를 화면을 제시할 때, 그리고 발표를 마칠 때, 그리고 또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제 발표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격식체와 발표 표현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발표 주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절 간식. 자, 한국은 계절이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렇게 계절이 있다 보니까 간식도 그 계절마다 간식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름 간식으로 팥빙수, 그리고 겨울 간식으로 붕어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 여름 간식 팥빙수, 팥과 얼음으로 만들어서 달콤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요즘은 팥 대신에 과일 등을 넣어서 만든 빙수도 인기가 많다. 자, 그리고 붕어빵은 한국의 겨울 간식 붕어빵.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거리 음식이다. 물고기 모양처럼 생겨서 붕어빵이라고 부른다. 안에는 팥이 들어있다. 자, 거리 음식. 자, 길에서 파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자, 붕어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한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살고 있는 그 물고기예요. 한국의 강이나 또는 호수 이런 데 보면 붕어란 물고기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아주 친근한 그런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빵이 이제 물고기 모양이 생겨서 붕어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간식이라는 걸 볼까요? 간식을 그냥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간식을
사전에 뭐 스낵, 영어에 그냥 영어로 스낵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스낵만 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간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간은 사이, 중간 이런 뜻이에요. 간. 그리고 식은 먹다. 자, 먹는데 어떤 중간에 사이에 먹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사이냐면 먼저 조식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조식. 조식은 아침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조식. 그리고 중식은 점심 식사. 그리고 석식은 저녁 식사예요. 그러면 간식은 아침을 먹고, 자, 조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 중식 먹는 그 중간에, 예를 들면 7시에 아침 먹었어요. 조식을. 그리고 12시에 중식을 못 먹은 그 중간에 10시쯤 뭔가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중간에 먹어요. 간식이에요. 간식. 또한 중식을 먹고, 그리고 석식을 먹는 그 중간에 한 오후 3시나 4시쯤 또 잠깐 좀 먹고 싶어요. 이게 간식이에요. 간식. 자, 그리고 밤 늦게 먹어요. 야식. 이때 야는 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시장, 야경 이런 것 뜻이 밤 늦게 먹는 야식이고, 자, 여러분 배고프다, 또 시장하다, 배고프다 말고 그렇게 크게 배고프지는 않은데 조금 뭔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출출하다란 말 써요. 출출하다. 자, 그래서 뭐 이야기해요. 야, 우리 좀 출출한데 우리 간식 먹을까? 이때 간식은 뭐 스낵으로 과자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라면을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우유 이런 것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중간에 먹는 거 다 간식이에요. 과일도 간식으로. 자, 그래서 출출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 아예 아주 배고픈 건 아닌데 뭔가 조금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출출하다는 말 써요. 출출하다. 출출하다. 자, 그리고 또한 입이 심심하다. 입이 심심하다. 자, 심심하다는 알죠?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어 그래서 좀 심심해요 하듯이, 입이 심심하다는 말도 약간 입에 좀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입이 심심해서 간식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계절 간식에 대해서 팥빙수와 또 붕어빵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발표할 때 앞서 이제 발표에 사용된 표현들, 발표 시작할 때, 그리고 슬라이드를 제시할 때, 화면 제시할 때, 그리고 마칠 때 마무리하는 거. 자, 그런 표현들을 여기 같이 사용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절 간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의 여름 간식 팥빙수입니다. 팥빙수는 팥과 얼음으로 만들어서 달콤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팥 대신에 과일 등을 넣어서 만든 빙수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한국의 겨울 간식 붕어빵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거리 음식입니다. 물고기 모양처럼 생겨서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안에는 팥이 들어있어서 맛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 연습해 볼까요? 자, 앨리스 씨의 발표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앨리슨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 여러분께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매워입니다. 한국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입니다. 한국에는 김치, 떡볶이, 매운탕, 비빔냉면, 닭갈비, 불닭 등 매운 음식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는 우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반, 우리 엄마처럼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은 나 혼자보다는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한국의 모습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도 마음을 열고 생활하면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표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자, 3과에서는 따로 특별하게 문법을 공부했다기보다는 격식적인 표현들 그리고 발표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과제, 숙제는 3분 발표문을 작성하기예요. 그래서 주제는 내가 만난 한국인.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문을 작성하게 해요. 자, 그러면 수고했고 다음에 또 만나요.